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대단원 3단원의 학습지 마지막 학습지입니다. 29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인애국단, 그리고 민족혁명당,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일단 오늘은요, 광복을 위한 노력과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해서 다시 임시정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은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광복군의 주요 활동 볼 수 있는데요. 임시정부가 1940년에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일선전포고를 시작해서 이제 전투에 투입이 되는데, 특히 이제 연합군의 같은 편이었던 영국의 요청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특수작전부대인 OSS와 이제 특수훈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특수훈련이었냐면, 이 한국광복군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광복이잖아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일본군과 직접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지금 중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 땅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낼 것을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국내 진공작전은요, 계획만 되고 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갑작스럽게 항복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 항복 소식을 들은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 당시 백범일지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결국 이제 미국이랑 특수훈련도 받고 부대를 만들고 이런 것이 결국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일본이 너무 허무하게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독립 이후에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주도권을 갖는 것에 실패를 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학습지를 앞으로 넘겨서 요 얘기를 다시 해볼까 해요. 자, 요 얘기 지금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만주에서 3부가 성립이 되고 이 3부가 다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여기에 의열당까지 합쳐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인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고, 민족혁명당의 소속으로 조선의용대라는 그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남아있는 조선의용대로 나뉘어지고, 남아있던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했고, 자, 이제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지도가 나와 있어요. 자, 요 파란색 화살표가 조선의용대의 이제 이동 경로인데요. 여기서 한구 우한에서 코로나19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한구에서 창설된 조선의용대가 이제 랴오커우, 려양을 거쳐서 려양에서 이제 나눠진 거죠.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북쪽으로 올라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직이 되고, 올라가지 않은 세력은 어디로 가냐면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중국 공산당 소속의 한국인과 함께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과 함께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중국 공산당 소속의 한국인이 결성을 했고 위원장은 김두봉. 자, 그리고 이 조선 독립동맹에 들어가게 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군인들은 다시 군대를 만드는데요.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 독립군 부대로 조선의용군을 만듭니다. 어머나. 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름은 한 글자 차이지만 다른 부대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대라는 거.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조선 독립동맹을 이제 만들고 이 산하 기구로 조선 의용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호가장 전투나 타이양산 전투에서 크게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만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주에는요, 우리가 삼부 통합할 때 그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중국 공산당 군과 힘을 합쳐서 동북항일연군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한국인 대원과 국내에 있는 함경도 일대에 있는 한국인 공산주의자가 합쳐서 만든 단체가 조국 광복회인데요. 이 국내 조국 광복회 지원 아래 함경도 보천보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함경도 보천보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과 일본 경찰을 소탕하면서 큰 활약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로 만주 지역과 국경지대를 넘나들면서 활동하던 이 조국 광복회 세력은요, 1940년경에 대부분 소련의 영토로 이동을 하고 광복 이후에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북한 정권의 수립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천보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 북한의 초대 수령 김일성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요,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인 국방경위대나 이제 외교위원회를 설치해서 외교적인 방법이나 이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에서도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도 이제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국내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국내에서는 당시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광복 직전에 1943년에 국내에서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이 조선 건국동맹을 만드신 분은 여운형 선생님인데요. 당시 국내에 남아있는 독립운동가로서는 가장 큰 세력,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국내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합쳐서 조선 건국동맹을 만드시고 그리고 1945년 8월 14일에 광복 전날 밤에 조선 총독부 제2인자 경무총감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왜 만났냐? 이 조선 총독부 사람들은요, 이미 다음 날인 8월 15일 아침에 천황이 이제 일본에 항복 선언을 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요. 광복을 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제 광복의 기쁨을 누리던 한국인들이 이제 그 기쁨을 분노로 승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일본인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죽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치안이 어지러워질 것을 우려한 이 조선 총독부에서는 당시 국내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여운형을 비밀리에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내일 항복선언을 한 이후에 조선에서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본이 한국인에게 부탁하는 시기가 이제 온 것이죠. 자, 여운형은 이 부탁을 받고 3가지를 제안합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당장 감옥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석방시킬 것, 3개월치 식량을 준비할 것, 조선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치안권을 우리에게 넘길 것, 이 3가지를 약속을 받고 바로 8월 15일에 조선 건국 동맹이 광복 직후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940년대에도 끊임없이 광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순간 전 세계의 흐름은 어땠냐?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때 연합국의 대표들은요. 틈틈이 모여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943년 카이로에, 이집트의 수도죠.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 미국, 영국의 대표가 만나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아닌가? 자,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보시면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 유예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케 할 것이다 라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중국, 미국, 영국 대표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카이로 선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국이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선언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독립을 시켜주는 건 좋아. 그런데 대체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데요. 광복 이후의 내용에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후에 카이로 회담 이후에는요, 이제 얄타 회담, 소련이 아시아 전선에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1945년 7월 정말 일본의 항복 직전에 다시 한번 포츠담에 모여서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안타까워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얻은 광복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가 광복을 가져옴으로써 이후에 한국의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데요. 광복 직후에 바로 북쪽에서는 소련군, 남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와서 한반도 가운데에 38선이 그어지고요. 전 세계에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한반도는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연도로는 36년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했던 그 활동,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참찬히 다시 살펴보시면서 꼼꼼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한눈에 보기로 좀 한 장에 이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